그럼 뭐 2023년 기대해도 좋다는 건지. 좋아질 변화들이 좀 많아진다. 경기는 시차를 두고 2023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야, 지금까지 팀장님이 입고 오신 이제 상의 색깔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가득한 안 좋은 이야기 좀 가득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코스피 하락 가능성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2023년 전망 자료 제목은 또 반전 드라마. 그럼 뭐 2023년 기대해도 좋다는 건지. 네. 일단은, 저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좋아질 변화들이 좀 많아진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는 인하할 거야 라는 게 안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맞춰지려면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것도 괜찮은 시나리오죠. 반대로 경기는 잘 버텨주면서 금리 인하가 소멸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측면에서는 밋밋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2023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뭐 아까는 쉬운 말로 반전 드라마를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운 말로는 궁즉변 변즉통이란 말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이게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쉬운 말인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변할 것이고 그러면은 통하는 길이 생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진짜로 침체 역성장이 나오게 된다면 뭐가 변할까요? 물가가 잡겠죠.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이 진짜 완화적으로 가겠죠. 왜? 물가도 낮아졌고 경기는 침체야. 그러면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안 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경기는 이렇게 사이클이라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까지 역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역성장했던 것들이 기저효과가 들어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023년 하반기에는 통화정책 완화 플러스 경기 턴어라운드. 이게 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통화정책을 완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은 달러는 약해지겠죠. 그런 사이클을 본다면 내년 2023년 2분기를 지나면서 하반기부터는 경기 턴어라운드, 통화정책 완화,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 흐름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최근 좀 급반등이 나서 2400선 중후반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건 좀 어렵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불안해지고 실적도 많이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좀 더 내려가게 된다면 2000선 초반, 2050선 저희가 7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레벨이긴 한데 이 레벨 전후에서는 바닥을 잡고 우상향하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턴어라운드의 시작은 첫 번째가 물가가 안정되고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 특히 3월 FMC를 전후로 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채권금리 하락, 달러 약세 그림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2023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실적이 2023년 1분기, 2분기쯤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 턴어라운드 한다 라는 기대들이 들어오면은 202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 레벨이 더 높아질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는 아마 실적이나 경기가 얼만큼 빠르게 올라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저희는 현재로서는 실적이나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2600선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이나 경기 회복세가 좀 빠르게 전개되게 된다면 상단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피 차트 보니까 3000이 이렇게 높은 데였군요. 엄청 높은 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000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왔다 2400선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전망이 틀려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따라가지는 말자.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빠질수록 좋아질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 뭐 위기가 끝나고 나면 뭐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 같기도 한데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하나씩 좀 더 풀어주신다면 물가는 좀 낮아질까요? 그쵸. 물가는 낮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달러도 또 한 번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 달러는 강하다. 그럼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WTI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80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일정 부분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네. 플러스 경제 지표들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들을 다 빼고 현재 월 평균 가격 정도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가나 곡물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3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가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하나 있죠. 한국 무역 수지 적자. 네. 곡물 가격이든 이런 원재료 가격들이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면 무역 수지 적자도 좀 줄어들겠죠. 그럼 내년 1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세지겠죠. 네. 물가도 안정을 찾을 거고, 특히 유가는 곧바로 물가에 CPI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 4분기에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힘이 좀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차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곡물 가격들은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들은 아마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왜 이렇게 안 잡히냐라고 하시는 CPI 안에서도 주택 물가인데 이건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차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은 주택 판매 지수, 잠재 구매 지수 다 떨어져서 지금 뭐 2000 금융위기 이후 수준까지 다 내려와 있고요. 주택가격 변화율 또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이때만큼 빠르거든요. 이때만큼 둔화되는 속도가. 그래서 물가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주택 물가도. 시차를 감안해서 보면은 2023년 1, 4분기 정도에는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침체가 오거나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면 물가는 항상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근데 몇몇 분들은 요거를 걱정하시더라고요.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 네. 봐라, 경기 침체인데 물가는 폭등했지 않냐. 이때는 좀 달라요. 이때는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계속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더 폭등을 하는 그림인가요? 아닙니다. 좀 더 떨어지고 있고요. 보셔야 될 것은 심리 지표인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1980년대 때를 보면은 침체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갔죠. 이게 아마 유가 영향이 좀 더 컸던 거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도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최근 유가가 다시 80달러 밑으로 가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는 요게 내려가고 안정을 찾으면서 70년대와 80년대와 다른 물가 안정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물가가 더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나아진다. 그럼 당연히 뭐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쵸. 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경기와 통화 정책 조합이 2023년에 좀 어떨까요? 통화 정책이 지금 안 좋아진다고 해서 내일 바로 금리 인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순 없죠. 속도를 전환하고 방향성을 전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 몇 달 동안은 거의 1년 넘게는 이렇게 멈추는 구간들이 꼭 있었어요. 이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시장은 5월, 6월까지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부터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지금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게 된다면 요때처럼 경기 안 좋아질 때 금리 인하,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 인상, 또 경기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런 걸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돈은 안 들어오잖아. 네. 2008년, 2020년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유동성이 풍부했는데 지금은 돈을 안 푸니까 유동성은 풍부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돈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 QT라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라고 계획을 이렇게 파란색처럼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본다면 아마 2023년 3월 달 정도까지도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금은 한 8조 원 중후반대가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유동성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물꼬가 다 막혔을 뿐이지 이게 통화정책 완화라는 시그널로 인해서 풀리게 되면 자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국내 변수에 있어서도 자금들이 묶여있고 잠겨있고 숨어있는 거지 소멸되고 모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대신금융그룹에도 저축은행이 있어요.
몇 달 전이긴 한데 네. 저희 대신저축은행에서 되게 큰 지점 중 하나가 압구정 센터가 있어요. 아, 그쵸. 압구정이 제일 크겠죠. 네. 근데 몇 달 전에 5.85% 특판 예금이 나오니까 아, 밖으로 줄을 서 있었어요. 밖으로까지. 5.85. 네. 최근에 6%까지 나오더라고요. 저축은행은. 신용위기, 유동성 위기가 오려면 사람 돈이 말라야 돼요. 말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저금할 돈이 아예 없고 돈을 계속 빼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금금리 많이 준다라고 하면은 온갖 돈이 집중되고 있죠. 네. 숨어있던 돈들이 막 나오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은 유동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 많기는 한데 움직이지 않고 숨어있고 웅크려 있을 뿐이다. 이게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그로 인해서 채권금리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채권금리 꾸준히 우하향하면서 저희는 한국 금리도 국고채 3년물도 내년 말에는 4%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채 10년물도 4% 밑으로 확실하게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평균치라서 그렇지 이보다 더 낮은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맞물릴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아마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는 2023년 3월 FOMC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다가 금리 인하 여부는 아마도 경기 상황에 달려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은 2023년 하반기쯤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는 시차를 두고 2023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자, 이게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고점에서 저점, 저점에서 고점까지 2년 정도 사이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10년 이후 평균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24개월, 2000년 이후는 25개월, 1990년 이후는 26개월, 거의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있잖아요. 이번 고점이 21년 7월이었습니다. 딱 2년을 계산하면 23년 7월. 그러면은 거의 바닥권에 근접하는 시점이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닥권에 근접하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조금 다르죠. 요 그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은 블룸버그 컨센이라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전망은 안 들어왔어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보시면은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추정한 거거든요. 마이너스 폭이 크진 않습니다. 뭐 마이너스 2%, 3%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4분기부터 마이너스, 1분기 마이너스, 내년 2분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저점으로 마이너스 폭을 좁히고 플러스가 되죠. 자, 보시면은 요 마이너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가 기저효과로 들어오면서 플러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2023년 1분기 마이너스가 여기 기저효과를 주면서 플러스로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2023년 2분기가 가장 마이너스 폭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경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23년 2분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하고 플러스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통화정책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만큼 완화적으로 가는 그림들이 23년 하반기쯤 가셔야 될 수 있고, 경기는 시차를 두고 23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 반전을 좁히고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모멘텀 자체는 올라오는 모습, 경기 사이클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까지는 경기나 통화정책이나 굉장히 좋은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좋아지는 그림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근데 방금 전에 이제 특판 예금 말씀해 주셔서 요즘에 은행에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 이제 둔화라든가 이런 좀 시그널이 좀 확실히 보였을 때 주식 투자에 시작하고 그냥 지금은 휴식하고 그렇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뭐 배당 시즌이라고는 하는데 보통 배당주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 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은행에서는 뭐 5%대, 6%대 예금을 금리를 주는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있는데 배당을 오히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여러 자산군에 투자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달러에 좀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들이 다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힘은 아직까지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경기가 좋아지든 실적이 좋아지든 진짜로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든 해야 되는데 이 셋 다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동안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 이렇게 떨어져 왔어요. 이익 전망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증시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 둘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갭을 줄이려면 얘가 올라오든지 얘가 내려오든지 해야겠죠. 주가가 내려오든지 펀더멘탈이 올라오든지. 근데 이게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분간은. 그러면은 이 갭이 더 벌어지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 둘 간의 간극이 좁혀지고 어느 정도 좁혀진 다음에는 새로운 국면에 대한 기대감들로 다시금 바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 높은 시중은행 김작가 TV에서 유료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